자, 빨리 갑시다. 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그 정규분포에 있는 유형 마무리를 했죠, 그죠? 정규분포 두 정규분포를 비교하는 문제랑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를 바꿔서 푸는 문제랑 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죠? 75페이지에 217번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숙제가 별로 없었는데 아무튼 그 없는 숙제 중에서 질문할 문제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질문이 좀 있겠죠? 219번이랑 222번이요. 221번도요? 알겠습니다. 많이 막히나 보군요. 그 다음, 성기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잠깐 가보죠. 일단은, 정규분포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전달할 메시지는 정규분포 문제는 확률 문제이다. 뭐, 그거 한 가지고 알겠죠? 거기에 이제 정규분포가 제시된 상태에서 확률을 구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뭐, 딴 건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확률을 구할 때 그래프를 그려서 구하자. 이런 얘기했던 거죠. 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느 문제에서는 A의 무게를, 자, A의 무게를 X라 치면, 요 X는 요런 정규분포를 띄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품 B의 무게를 뭐 Y라고 치면, 이 자식은 요런 정규분포를 띈다. 지금 상황이 n,m,1의 제곱이라는 X의 정규분포와 n,2m,2의 제곱이라는 Y의 정규분포,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때, 공장에서 생각된 A와 B 제품을 1위로 한 개씩 택할 때 A가 K 이상의 확률과 이거 앞에서 푸는 거 같거든요. B가 K 이하의 확률이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나도 뭘 구하는 거야? 뭐 여러 때와 같이 정규분포를 통한 확률 구하는 문제 맞죠? 여기에서 P, X가 K 이상의 확률과 여기에서 P, Y가 K 이하의 확률이 같다라는 거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 확률과 요 확률이 같다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M과 K의 관계를 구하는 거죠. 여기서 약간 알 수 있는 건 이게 M분의 K를 나왔다는 것은 보통 그렇습니다. M 값과 K 값이 정확히 나오는 상황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M은 2K가 이런 관계가 보통 나오죠. 그래서 대입을 통해서 약분을 처리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상황이 보통은 벌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M과 K 값을 정확히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둘의 관계만 나오면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분수를 주는 이유가 그런 거지. 식이항이 부족할 거란 말이죠. 자, 다음은요. 얘 넓이 구해보면요. X축과 가운데가 M 맞습니까? M? 얘는 두 개 같이 갈게요.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여기 2M이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K보다 큰 확률을 구할 건데 이 K의 위치를 이제 지정할 때 좀 고민해야 되겠죠. M보다 K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K가 일단은 첫 번째 여기 있을지 1번 K 아니면 여기 있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 상황만 가지고는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K가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얘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봐봐요. 여기에서 K는 봐봐요. 만약에 이게 어차피 N분의 2M이잖아. 얘가 숫자가 더 큰 거 맞죠? 그쵸? 그러면 K가 N보다 작은 상황이라면 2M은 N보다 크니까 당연히 K가 여기서 되는 거 아니에요? 1번 상황은 K가 여기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2번 상황이라면 N보다 큰데 K가 있으니까 K가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K가 크긴 큰데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EM이 어딘지 모르잖아. 그치? 2번 상황이라면 K가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얘는 큰 확률이고 얘는 작은 확률이야. 그럼 만약에 1번 상황이라면 얘보다 큰 확률 0.5를 넘어가죠? 얘보다 작은 확률 0.5도 작잖아. 그치? 같을 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K가 여기 있을 수 없다라는 걸 굳이 두 개로 분리하고 가지 않더라도 두 개의 관계만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K는 분명 여기 있어야 될 거예요. K가 여기 있다라는 걸 판단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시작인 거지. K가 나와야 뭐 넓이를 구하니까. 그러면 K가 여기 있을 것이고 K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더라고요. 여기죠. 이 확률과 K보다 작은 확률. 그럼 K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확률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리되겠습니까? 이게 둘의 관계를 같이 인식을 해야지 K의 위치가 정확히 판단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맞나요?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다라는 건 뭐가 같은 거야? 여기 있는 뭐가?
C값, 그죠? 여기 있는 C값이 같은 거죠. 표준화 상수값이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넓이 같은 거 아니야, 그죠? 여기 C값 구하면서 C값은 봐봐. 점수차 몇 점 나요? K-N을 뭐로 나눈 거? 표준 편차 1로 나눈 거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점수차 나누기 표준 편차. 여기 있는 거 뭐야? 얘 C값 구하면 점수차 EM-K 맞죠? 그죠? 나누기 표준 편차 얼마야? 2랑 같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넓이랑 여기 같을 거니까. 됐나요? 마무리 지으면 이 곱해버리면 K-2M은 EM-K니까 넘기면 3K는 4M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M분의 K는 3분의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문자로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상관없이 여러분 진행해 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체크 필요한 거 해보시고요. 하나의 확률을 따박따박 구할 때마다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헷갈릴 게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서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시고 필기 필요한 것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꼭 풀어봐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유사 문제 드리는 것 같은데요? 221번입니다. 딱 풀어보십시오. 221번입니다. A 가수만 생각나면 귤의 무게 X. 자, 귤의 무게는 X. 방금 푼 문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X는 적고 앞에 N 86,15의 제곱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B 귤의 무게 Y가 찍혀요. B는 Y, A는 C는 X 나왔습니다. 이게 Y, N 88,15의 제곱이죠. 이런 상황에서 또 하시죠. A에서 선택된 귤의 무게가 X가 98 이하의 확률, X가 98 이하의 확률과 이만하죠. 그리고 Y가 A 이하의 확률이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A 값을 구하 이렇게 나왔네요. 이 문제가 방금 푼 219번보다 좀 쉽네요. 그죠? 같은 상황이 거의 펼쳐지긴 하지만 얘는 숫자로 여기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 진행해보면 백수축이랑 186이 있고요. 98보다 작거나 같다. 빨리 할게요. 여기 넓이죠. 그쵸? 이쪽 얼마야? 0.5. 점수차 몇 점 나옵니까? 12점. 나누기 15하면요. 15분의 10이 얼마냐? 분소 쓰자. 5분의 3. 0.6이네. 5분의 4? 오케이, 땡큐. 0.8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얘를 구할 필요까지는 없죠. 표도 안 나와있고, 그지? 냅두시고, 요런 확률이야, 그냥. 그리고, 얘 구하면요, 하나의 확률당 하나의 그림 그리다 그랬어. 88, 10으로 가지 마. 헷갈리니까. A보다 작은 확률로 갖다 되는 거 맞죠? A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지. 그지? 요 확률일 거 아니야? 여기는 0.5. 그죠? 넓이가 같으려면, 그지? 이 표준화 상수 C값이 같을 거 아니야? 여기 얼마야? 5분의 4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때 A값 구하는 거 맞죠? 그러면 A값 구하려면 점수차를 구해야 되는 거 맞죠? 헷갈리면 쓰라 그랬어. 정표지 쓰고요. 이렇게. 점수차를 구하는 공식은 표준면차 곱하기 C값. 그죠? 표준면차가 10이니까 10 곱하면 8이네, 8. 그지? A 얼마면 돼? 96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넓이 타박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 222번입니다. 보시죠. 222번입니다. 자, 확률면서 SY는 각각 정규분. 이게 다 지금 요 유형 테마 자체가 이제 두 정규분을 비교하는 문제니까 두 개씩 나와 있습니다. X는 얘고요. Y는 얘입니다. 그때 확률 A, B, C는 다음과 같다. 이런 거 나오면 쌤은 보통 이렇게 하거든. A가 뭐냐면 그림으로 봐야 편하니까 이렇게 얘가 X, X 얘를 봐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넓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넓이고 가운데는 0이고 그지? 이 넓이가 얼마래요? A입니다. 맞습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를 비교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표준화 함수를 적어놓고 하는 게 편해요. 문제 풀 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 방금도 했지만 표준화 함수 C값 가지고 비교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점수 차이가 1점 나는 거 맞죠?
1 나누기 1이니까 이 C값도 1인 거 맞죠? 그죠? 각각으로 1 갔을 때 이 넓이가 A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힌트, Y는 가운데가 1이야, 1. 그죠? 그리고,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멀리 있겠죠, 5까지. 그죠? 요 넓이가 얼마나? 이번에 Y입니다. B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점수 차이가 몇 점 나죠? 4점. 그죠? 4 나누기 2니까 C값은 2입니다. 그 넓이가 지금 B고요. 그 다음 C를 또 파악해 오면 A고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또 멀리 있다.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이렇게. 여기 넓이가 C라는 것이. 그렇죠? 또 마찬가지 C값을 구해보면 점수차, 야 우리 이거 구할 때 한 번에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요만큼 넓이에서 요만큼 빼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점수차 몇 점이야? 6점. 그죠? 그럼 나누기 2하면 C값은 3에서 점수차 2점, C값은 1 맞습니까? 요 넓이가 C입니다. 그죠? 이것들의 대소를 비교하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표준화 상수를 비교해봤을 때 표준화 상수의 간격이 2 맞죠? 얘도 간격이 표준화 상수가 2 맞죠? 우리가 이걸 비교했다 이거를 비교해서 풀어야지 이거를 이해났습니까? 밑에 거야 점수차니까 데이터 틀린 거니까 비교 못하잖아. 얘도 G값이 이만큼의 넓이고 얘도 이만큼의 넓이고요. 얘도 이만큼인 거 맞습니까? 3에서 1을 뺀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표준화 상수 입장에서는 다 이만큼의 넓이를 구한 거야. 근데 A는 정 가운데 이만큼 구한 거고요. B는 한쪽에 약간 치우쳐져 있는 거 맞죠? C는 더 멀리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넓이 차이가 확연히 생기는 거 맞습니까? 누가 제일 크죠? A가 제일 크겠네. 정 가운데 이만큼이니까.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넓이를 비교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파면 됩니다. 아시겠죠? 직접 보면 되잖아. 그래서 확률 문제 푸실 때는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식으로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 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화 문제가 되는 거죠. 77페이지는 없는 거 같고. 78페이지 두 문제가 아마 좀 어렵지 않았어. 둘 다, 지금 잘 쓰고. 여기 두 문제 잘 풀었어? 서로 안 돼? 네. 78페이지에 두 문제를 선생님 풀이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227번을 이제 잘 풀이한 친구들은요, 이항 분포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잘 풀었고요. 보시죠. 자, 한 개의 주사를 던져 6의 눈이 나오면 900원의 이익을 얻고 그 외의 눈이 나오면 100원의 손해를 보는 게임이 있다. 정리 좀 할게요. 이게 확률적으로 정리해야 되겠죠? 900원의 이익을 볼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 여기 정리해야지. 100원의 손해볼 확률은 6분의 5입니다. 일단 이렇게 세팅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류의 문제가 이제 독립시행 파트나 이항 분포에서 나오니까 그지? 그랬을 때 이 게임을 180번 시행했을 때 이미 그러면 이항 분포 필이 느껴지겠죠? 그죠? 매번 같은 확률을 가진 상황에서 180번을 반복하니까 그때 당첨금으로 22,000원 이상을 받게 될 확률을 구하시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는 거야. 이걸 내가 이항 분포로 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900원 얻을 확률이 6분의 1이고 100원 1을 얻을 확률은 5인데 내가 원하는 X는 뭐죠? 이걸 이항 분포로 풀려면 분명히 지금 상황은 이항 분필 아니야. 그죠? 그러면 공모가 뭐라고? 그렇죠. 둘 중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쌤이 얘를 A라는 사건으로 친다면 되겠죠? A가 나오는 뭐가? 횟수에 X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항 분포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당첨금으로 얘 이상 되는 확률을 구하래. 지금 X가 뭐에 있는 거야, 지금? 뭐에 있어? 당첨금에 X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항 분포 못 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함을 느껴요. 얘는 지금 상금을 지금 X로 놨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얘를 그냥 X로 친다면 X가 지금 22,000원 이상의 확률 구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x는 뭐야? a가 나온 횟수잖아. x를 썼으니까 얘를 y라 쓰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y는 2항 분포가 되는 거 맞죠? b 180번 중에서 a가 나가면 6분의 1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되겠나요? 이게 막 들이대는 친구들이 어떻게 푸냐면 그냥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런 적은 다음에 이걸로 얘를 풉니다. 숫자가 안 맞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항분포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 이항분포라는 것은 독립시의 상태에서 뭐뭐가 나오는 횟수 x가 있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한 이템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해야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쟤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x는 뭐예요? 얘는 상금이다. 상금. 그죠? 내가 지금 y에 대한 분포를 가지고 x의 확률을 못 구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x를 y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x와 y의 관계식을 찾아야죠. 됐습니까? 내가 식을 세운 건 우리 이거 이항분포에도 이런 문제 풀어본 적이 있죠. 내가 지금 식을 세운 건 얘가 나온 횟수가 y번이라는 거야. 그지? 그죠? 총 180번 하니까 얘는 몇 번 나와? 180 마이너스 y번 나오겠죠. 이런 거 아마 이항분포에서 해봤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x라는 상금은 돈이 어떻게 되는 거야? 900원을 y번 받았어. 그래서 900y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을 마이너스 100인가? 마이너스 100을 180 마이너스 y번 받는 거죠. 요게 x가 되겠죠. 정리했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은 900y 플러스 100y 1000y 마이너스 18,000이야? 요게 x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 내가 구할 확률은 확률은 x 내가겠습니다. p 1000y 마이너스 18,000 그거 나왔다 22,000 얘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정답이 넘기면 이거 4만이죠? 1000 나눠버리면 p가 뭐가 되는 거야? y가 40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해석이 요 상황을 통해서 y라는 게 이런 상태 이항분포고 이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문제를 새로 정리해야죠. 결국 이 상황에서 얘를 구하는 문제인 거지. 이해되겠나요? 그때 표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정규분포를 바꿔서 풀어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면 y라는 놈은 n 평균이 얼마야? 30, npq 39 6분의 5 얼마냐? 25의 제곱 해서 제의 확률을 구하라 이런 하나의 정규분포 문제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마무리 지어버리면 가운데 30이 있고요. 뭡니까? 40보다 그럼 이거 많이 했던 거죠? 얼마야? 점수차 10점 나고요. 그죠? 남은 게 5. 2, 여기 확률 나와있지? 0.477이니까 0.5에서 빼면 0.028이다 보니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끝.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꾸는 그런 문제인데 이 확률면서 x를 변화시켜 놨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이런 문제를 또 잘 해결해야 이제 이항분포에 대한 이해가, 이건 정규분포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항분포가 잘 정리되어 있는 거지. 알겠죠? 체크해 보시고. 지워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시죠. 228번입니다. 얘도 이제 이항분포의 정규분포 문제인데요. 이 시계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죠? 가보겠습니다. 228번 문제입니다. 보시죠. 자, 문제 보시면 뭐 이렇습니다. x는 여기 정리할게요. x는 b 그러면요 100,5분의 1 y는 b 225,5분의 1 y 그 다음에 b 400,5분의 1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하고 나왔는데 지금 봐봐요. P가 있습니다. 쌤이 일전에 아마 이 수능 유형수 할 때 얘기한 적은 없는데 확률면서 x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친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절대값을 넣기도 하고 막 2차식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절대값을 넣은 자체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헷갈립니다. 알겠죠? 그냥 풀어 그냥 이거.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절대값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판단을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푸세요. 알겠죠? 우리는 x만 깔끔하게 있어야지.
그러면 요 절대값 풀면 어떻게 돼? P 마이너스 10분의 1보다 크고 100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1이 10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양면 싹 다 100을 곱할게요. P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x 마이너스 20 10 왜 이게 아닙니까? 결국 이 말은 P 20 더하면 10보다 크고 x가 30보다 작은 확률. 그냥 이 말이야. 그러니까 괜히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쓴 거에 당하지 마시고 그냥 푸세요. 알겠습니까? 거기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더럽게 만든 거야 그냥 식만. 결국 요 확률과 이 얘기야. 여기 있는 요쪽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요? 이게 있든 안 나 P 쌤은 절대값 쓰는 게 정말 싫어. 알겠죠? 너네가 어려워하잖아. 쓰지 마. 그러니까 5분의 1 10분의 1 얼마나 되니까? 그죠? 400 곱해 P 마이너스 40 W 마이너스 80인가요? 40 80 더하겠습니다. P 40보다 크고 W가 120보다 작은 얘 둘을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 둘을 비교하러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죠? 물론 이걸 이항 분포를 풀면 답도 없지. 어떻게 풀어? 그지? 아마도 뭘로 바꾸는 소리야? 정규분포 바꾸는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정리할 때 이항 분포에 너무 횟수가 많아서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사항은 정규 분포화 시키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일전에 왜 우리가 풀어본 문제 중에서 예전에 쌤이 이항 분포 문제 풀다가 아 이거 정규 분포인데 좀 오버된 문제야 라고 얘기했던 게 179번 문제 디귿 179번 문제 디귿을 보시면 그게 이제 그죠? 이항 분포를 풀는 소리가 아니야. 그 문제가 이 문제가 똑같은 봐야 돼. 알겠죠? 이런 식으로 179번의 디귿도 풀어보시면 쉽게 판단됩니다. 알겠죠? 누가 확률이 큰지. 알겠습니까? 그 말과 얘는 같은 말이고요. 자,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X는 얘를 봐야 되니까, 그렇지? 이걸 가지고 바로 못 구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정규분포화 시켰어. NP 20분만 5분의 4를 곱하면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니까 W가 A 거 맞지? 잘못 적었네. XY W가. 맞습니까? 얘 가보면 NP 80분만 5분의 4 곱하면 얼마냐? 64, 8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제 왼쪽부터 할게요. 그래프를 그리십니다. 가운데가 20이고요. 제가 요구하는 게 10부터 30까지 이 넓이. 맞나요? 양쪽 똑같고요. 점수차 몇 점 납니까? 10점. 여기 얼마야?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 2.5 아니에요? 2.5. 이쪽 똑같죠? 2.5 똑같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구해봐야지. 가운데 80 40부터 120 40부터 120 점수차 40점 나고요. 직각 나누기 8하면 5조. 그죠? 양쪽 똑같습니다. 이 넓이. 그죠? 누가 큽니까? 5가 크겠지 뭐. 그죠? 그래서 기억은 3이다. 뭐 이런 얘기 알겠죠? 나머지 니은 디귿 마찬가지 할 수 있겠죠? 그지? 근데 보시면 얘랑 얘랑 똑같아요. 갖다 쓰면 되죠 그냥. 그지? 그 다음에 뭐 얘랑 얘랑 똑같아. 아 다르구나. 다시 해야 되겠군요. 여러분들 정리해서 알겠습니까? 각자 정규분포화 시켜가지고 그럼 실제로 뭐 하나 둘 똑같고 셋 네 개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네 개를 풀어봐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뭐 쉽게 비교됩니다. 알겠죠? 정규분포는 사실 넓이만 구할 줄 알면요. 다른 말로 하면 확률로 구하는 거죠. 확률만 구할 줄 알면 문제 좀 돌리면 다 맞춰. 알겠습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시 문제 푸시고 그러고 마무리 지으면 되고요. 넘어가서 오늘 통계적 추정을 하겠습니다. 대기 필요하시고 저를 알겠니? 어렵니? 킥만 들어온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죠? 잘 연습해보세요. 자, 그리고요, 이제 통계적 추정 파트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쌤이 통계는 항상 간결하게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배운 게 뭐냐면,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평균 분산 표준면적 구하는 문제. 그죠? 거기에 잘 나오는 유형이 뭐야? 표 만드는 문제. 말로 막 나와 있잖아. X를 결정해가지고 표 만들어가지고 구하는 거. 그지? 두 번째, 이항 분포에서 확률 평균 분산 표준면적 구하는 거. 그건 공식을 암기해서 구하는 거죠. 이항 분포임을 확인하는 눈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식을 보는 눈, 뭐 이런 거. 세 번째,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 평균, 분산 구하는 거, 그죠? 그것도 공식이죠, 공식적 암기. 네 번째, 방금까지 했던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문제죠. 정규분포는 질문이 확률밖에 없습니다. 평균이랑 분산 나와 있을 거니까, 그죠? 확률만 잘 보면 되는 거지. 이제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이제 통계도 추정이라는 파트인데, 여기 안에 유형으로 따지면 딱 이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비율 관련 문제가 그 마지막 파트고요. 그 앞에 나오는 게 이제 추정 파트. 알겠죠? 오늘은 비율이 아니라 추정 쪽 얘기만 할 건데요. 여기 잠깐 보스 마지막 단원입니다. 통계적 추정.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소단원이 이제 비율 관련 문제, 모비율, 표본비율 뭐 이런 거 이해하는 문제 알겠죠? 그 두 파트가 남은 거야 지금. 그 중에 오늘은 요 한 파트. 이 비율 나오기 이전 통계도 추정이라는 파트를 정리해 드릴 겁니다. 쌤이 정규분포 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수학적인 증명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상황을 정확히 얘기해 드릴 거고요. 용어를 정확히 알려드릴 거고요.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라고 시킬 겁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잠시만요. 자, 통계적 추정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로 그 뼛속까지 이해하려면 안 돼요. 그럼 율로 어려워져.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하지 마 그냥. 알겠습니까? 이해하지 마.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이해하지 마. 들어오지 마. 내가 선을 딱 그어줄 거야. 거기서 풀어 그냥. 발을 담그는 순간 점점 더 늦게 빠질 겁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지금 들어오지 마세요. 내가 알았어.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수준까지만 딱 얘기해 줄 거니까 더 이상 알려 하지 마. 막 혼자 알려고 막 어디 막 질문하러 댕기고 막 정석 들여다보고 하지 마. 알겠습니까? 100% 어려워집니다. 알겠죠? 내 경고를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닌 친구도 간혹 있어요. 혼자 뭔가 이 수학적인 갈구함이 있어가지고 공부한단 말이야. 그럴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 이 단원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미리 겁을 주는 거야. 절대 들어오지 마. 어려워. 알겠죠? 그러니까 쌤이 딱 내가 선을 그어줄 거니까 그만큼만 이해. 알겠죠? 그러면 됩니다. 물론 수학적인 증명 못하는데 상황도 마찬가지야. 상황으로 이해해야 돼. 알겠죠? 어떤 원리라든지 이런 걸 찾으러 가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은 이 통계 추정은요, 워낙 이 내용적으로다가 그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제 유형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그 문제를 내야 돼, 그냥. 말만 좀 돌려서 알겠죠? 그럼 여기 정해져 있는 문제는 선생님 유일하게 여기가 이제 학습 목표를 쓰는 단원인데요. 우리가 할 일은 이 통계적 추정 안에 들어있는 그 유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임의 추출을 이용하여 표본 평균의 평균. 내가 일단 한글로 써드릴게요. 용어가 익숙치 않은 친구 있을 겁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어차피 묻는 건 네 가지다.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표본 평균의 확률 구하기. 첫 번째 유형은 요 문제입니다. 1의 추출을 이용하여. 1의 추출이 뭐야? 랜덤으로 뽑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걸 또 수학적인 용어를 써드리면 이 1의 추출 안에는 두 가지 추출이 있어요.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 있습니다. 둘 다 우리는 그냥 임의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건 추출이 뭐냐면 어떤 집단에서 내가 만약에 3개를 추출한단 말이야. 근데 보건 추출로 3개를 추출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한 개 뽑고 확인한 다음에 집어넣는 거야. 복원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개 뽑고 복원을 시키고 또 한 개 뽑고 3번을 뽑는 거야. 복원을 시키면서. 알겠습니까? 독립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비복원 추출은 한 개 뽑고 복원시키지 않고 다시 한 개 뽑고 다시 한 개 뽑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추출하는 방식은 3개를 한꺼번에 뽑는 방식이 아니에요. 한 개씩 뽑는 거죠. 한 개씩. 이해되겠습니까? 그 상황적인 건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얘나 그냥 임의 추출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럼 이런 임의 추출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 이게 그냥 분산 아니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와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어차피 4개 아니야. 확률, 평균, 분산, 표준편차. 모든 문제가 그래야 알겠죠? 여기도 그걸 질문할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하나의 표본 평균을 이용하여 목평균을 추정하기. 목평균 추정하기.
두 가지 할 거야, 이 두 가지. 그래서 크게 1번 유형이 얘, 크게 2번 유형이 얘. 유리야, 우리가 이 두 가지 할 거라고 알겠죠? 근데 쌤이 이렇게 학습 목표를 얘기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통계를 많이 까먹은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처음 보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쌤이 일단은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해드려야 되겠죠. 용어 정리. 여러분들이 지금 표본 평균이 뭐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 두 개만 얘기하면 되는구나. 이미 추출을 뭐 아까 얘기했죠? 뭐 그런 얘기들인데 이 용어들을 쌤이 정리 좀 해드릴게요. 그때 사용되는 용어는 1번이나 2번이나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거지만 상황은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요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 1번을 행위하는 행위와 2번을 하는 행위는 완전 다른 행위야. 다만 용어를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 뿐인 거 알겠죠? 오늘은 2번은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요문부터 일단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냥 정리용어로 적어만 놓으시고 오늘은 이제 1번을 얘기할 건데 1번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미 추출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와 표본 평균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를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제일 먼저 상황을 구해야 되겠죠? 얘가 뭐 하는 상황이냐면 요거는 필기만 하시고 오늘 요거 설명 안 하는 거야. 엉키지 마. 알겠죠? 상황이 정확히 이해가 돼 있어야 돼. 수학이 없으니까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자, 얘는 뭐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옆에 뭐라 모 고등학교 고3 애들 500명 있어. 내가 얘네들이 모의고사를 봤어. 수학 점수가 궁금한 거야. 얘들 평균. 그 학교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얘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하러 갈 겁니다. 그러면 평균 구하는 제일 좋은 방식은 뭡니까? 직접 가서 다 보면 되는 거죠. 500명을 다 조사해가지고 점수를 500개를 다 써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500 하면 되잖아. 그치? 그렇게 조사하는 방식을 전수조사라고 보긴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뭐 이런 용어들은 뭐 나중에도 듣게 될 거야. 듣고 끝내면 알겠습니까? 네. 전수조사가 뭐냐면 직접 다 조사하는 거야. 알겠죠? 내가 500명을 다 조사해가지고 애들 점수 다 돼서 나누기 500 했어. 그럼 평균 나오겠지? 그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불러요. 모평균. 알겠죠? 그리고 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지금 고등학교 3학년 500명이라 가정을 한 거고 이거 나는 지워드릴 거예요. 그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구한 평균을 모평균. 직접 다 구한 거야. 그렇게 구한 분산을 모분산. 이거 용어야 용어. 그렇게 구한 표준편차를 누리야 모표준편차라고 부릅니다. 표편이라 쓸게요. 이렇게. 오케이? 요걸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EX. 이걸 기호로 VX. 시그마 XX.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기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원래 구했던 평균이 실제로는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고 부르는 놈이야. 근데 뭐라는 걸 생략하는 것 뿐이야. 단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란 말을 생략해서 쓴 것 뿐이지 원래 우리가 구한 평균이 모평균이었어. 직접 구한 거잖아 평균을. 그죠? 그런 게 모집단의 평균들입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이번에는 내가 얘를 직접 다 구하려고 했더니 누리야 잘 들어봐. 들어. 이 스토리를 잘 들어야 돼. 스토리가 이해돼야 됩니다. 내가 얘를 직접 500명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알바를 고용을 합니다. 알바 10명을 고용을 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 반마다 뭐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1반부터 10반까지 50명씩까지 칠게요. 알겠죠? 그러면 알바 10명을 고용해서 한 반씩 투입을 시킵니다. 오케이? 야, 각자 가서 조사해라. 1반부터 10반까지 할당 쭉.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한 명씩 들어가서, 그죠? 1반에 50명. 맞습니까? 2반에 50명. 3반에 50명. 이렇게, 이런 게 몇 개 생겨? 10개가 생기겠죠, 그죠? 알바 10명 투입시켰으니까 돈을 좀 쓴 거죠, 내가. 그치? 슉 투입시키면. 좀 다른 거 아니야? 그때 이 집단을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요. 1번 알바생이 가져간 그 집단 50명. 알겠습니까? 2번 마찬가지. 표본 집단. 표본 집단이 몇 개 나오는 거야? 10개가 나오겠지. 50명씩. 그러면 각자 알바들이 이제 그 50개만 조절하는 거야. 우리야. 그 50개만 조절하면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가 나오겠죠?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용어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왜? 표본 집단의 평균이니까.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고요. 표본 표준편차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기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수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수식을 얘는 x 바라 씁니다. 이게 표본 종류이에요. 얘를 x 제곱이라 씁니다. 표본 분산입니다. 얘를 x가 쓰는 거죠. 오케이? 명확히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이런 식으로 1반, 2반, 3반, 4반 10개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정작 내가 궁금한 건 뭐야? 그 학교의 평균이지 일반 애들의 평균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나는 뭘 모집하냐? 얘네들이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이걸 모으는 거야. 그러면 일반 애들 평균, 난 평균만 있으면 돼. 뭐 그 반의 분산도 관심 없어. 되겠죠? 1반 애들 평균 x바 1, 2반의 평균 x바 2, 3반 평균 x바 3, 이 알바 10명한테 내가 쫙 받았어. 그러면 각 반의 평균 점수 10개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내가 그거 어떻게 하면 돼? 그 학교 평균 구하려면 다 더해서 나누기 10. 그럼 평균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종을 다 구해가지고 걔를 가지고 다시 표를 만듭니다. 왜? 나는 그 학교 평균이 궁금하니까. 그럼 여기 표가 뭐가 되냐?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 표를 만드는 거죠. X 바들을 다 해봤으니까 1반 평균, 2반 평균, 점점점점 n반 평균 합계는 1일 것이고, 그죠? 이 상황으로 쓰인 확률을 구해보면, 그죠? 여기 물론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P X 바가 스몰 X 바이 확률 뭐 쓰긴 하는데 알겠죠? 뭐 이 표현은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럼 봐, 얘가 잡으세요. 얘가 I를 써야 되겠다. 아무튼 간에 얘가 얘의 확률은 이 상황에서는 지금 10개의 반이니까 여기 다 10분의 1 맞지? 그렇습니까? 여기 단순한 상황에서 그죠? 맞잖아. 10개 반 중에 한 개씩이니까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여기 10개 반이야. 그치? 1반 시키면 그냥 여기에 뭐 확률이 뭐 P1, P2 나오겠죠. 뭐.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요게 이제 뭐야? 표본 평균의 얘의 확률 분포표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까? 난 이제 여기서 뭘 구할 거야? 평균, 분산, 표준을 구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구해주는 평균 뭐라고 불러야 돼? 어? 표본 평균의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잖아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구한 분산이 뭐겠어? 얘의 분산이죠. 여기서 구한 표준 편차가 뭐겠어? 표준 편차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걸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맞나요? 이걸 기호로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오케이?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이미 추출 상황을 통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확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마지막으로 뭐? 표본 평균의 확률이라는 건 이런 질문도 해요. P, X 바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가지고 이런 식의 질문. 이런 거 알겠습니까? 이런 확률 문제까지 요 4개를 질문한다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해해서 이제 이것들을 구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서 봐봐. 내가 얘를 직접 구하려면 연락 오자마잖아. 추출도 다 해야 되고 그거 정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직접 할 게 아니라 공식을 외워서 그냥 구하고 끝낼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임을 이해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이런 상황으로 나온 이런 데이터인지는 알지만 결국 질문은 얘네들이거든? 알겠습니까? 얘네들 구할 때 직접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외워서 구하고 끝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 공식의 증명 없어. 알겠습니까? 들어오지 말라니까 외우세요. 자, 이 공식은 요겁니다. 표본 평균 평균은 아까 얘기했잖아. 뭐라고 똑같았어? 학교 평균과 똑같겠지. 그죠? 1반부터 10반까지 평균 다 더해가지고 나머지 10반이면 그게 학교 평균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모평균과 똑같습니다. 이해되겠나요? 그냥 EX가 쓸게요. 지금 쓰고 있는 기호가 이거. 올라갑니다.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표본 평균의 분산은 같게서 다르겠어. 이건 달라집니다. 알겠죠? 뭐 그 이유는 뭐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뭐 10명 가지고 2명씩만 해도 알 수 있어. 알겠습니까? 왜 달라지는지? 10명 가지고 5명씩 2명 뽑으면 될 거 아니야. 해보면 알 수 있어.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냐? 이건 수학적으로 모 분산 나누기 n과 같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공식입니다. 암기. 선생님 여기 n이 뭡니까? 자, n은 이거예요. 지금 아까 선생님이 500명에서 10개 반이었죠? 몇 명씩 뽑았어? 50명씩 뽑았지?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n명을 뽑아서 칠게 n개. 알겠습니까? 요거를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부르는 표본의 크기 알겠죠?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얘는 뭐야? 표본의 크기를 얘기하는 표본의 크기. 오케이? 그럼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할 때 직접 이미 추출을 할 거야? 아니요? 난 그냥 모분산 구할 거야. 그런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지 확인하겠죠? 답은 n분의 모분산이야. 공식으로 구하는 거야. 직접 할 거 아니야. 알겠죠? 하지만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에서 어떻게 구하겠어요? 루테분의 지금 어떻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쉬운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공식적 진행을 통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에서 구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봐봐. 이제 우리가 배우는 평균이 몇 종류가 있는 거야? 평균이. 세 종류가 있는 거죠? 모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그럼 모평균과 표본 평균은 같겠어, 다르겠어? 일반적으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은 다르겠죠? 그치? 우리 학교 평균이랑 일반 평균은 어떻게 같아? 일반적으로 다르겠지. 뭐 정말 제도적으로 같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러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겠죠? 그죠? 그게 그놈이니까. 알겠습니까? 구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지 평균은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같은 거죠. 오케이? 하지만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해됐습니까? 이건 암기. 알겠나요? 그럼 지금 쌤이 뭘 설명합니다. 이미 추출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이제 기호를 좀 써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건 이 x 발을 얘기하는 거죠. 표본 평균의 평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분산은요, vx 발을 얘기하는 거죠. 표본 평균의 분산. 여기서 말하는 표준면차는요, 시그마 x 발을 얘기하는 거죠. 표본 평균의 표준면차. 여기서 이제 요 하면 요거, 그치?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운 건 뭐야? 요거 세 개는 이미 배웠어, 그죠? 왜? 모평균이랑 모분산이랑 모표준면차 구해주면 돼 그냥. 표본의 크기가 몇 개인지만 확인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확률 구하는 문제만 아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뭐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면서 그냥 얘기해드리면 돼요. 알겠죠? 오늘 배울 내용적인 얘기 요게 답니다. 아시겠죠? 필기 잘 놓으시고요. 문제에 대한 적용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 자, 수업하러 가겠습니다. 보시죠. 여기 80페이지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231번을 먼저 풀이 낫겠다.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231번입니다. 231번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봐봐요. 그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적혀 있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까 그 기본 그 학습 목표 잠깐 정리하고 들어가면 이미 추출을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면차, 표본 평균의 확률 구하는 문제를 푸는 건데 직접 우리가 이미 추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알겠죠?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 공식 외워서 구할 거라고. 우리가 구하는 건 어차피 모평균과 모분산이야 그냥 알겠죠? 여기 그 상황을 보시면 주머니 안에 1, 2, 3, 4, 5 5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지금 얘가 뭐라 그랬어? 2개의 공을 복원 추출할 때 스톱. 일단 여기에 2개를 뭐한다? 복원 추출하는 거 맞죠? 복원 추출도 물론 이미 추출의 한 종류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한 개씩 몇 번 뽑는 거야? 2번을 뽑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이 2개의 뭐를?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르긴 하죠. 그죠? 2개를 뽑은 그 2개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 할 때 그죠? 이번에 표본 집단이 2개인 거잖아. 걔 둘의 평균을 x바라고 하는 거죠. 그때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그럼 일단 예를 들어 풀어보면 봐봐. 지금 여기에 2개를 복원 추출, 즉 1개 뽑고 복원시킨 다음에 다시 1개 뽑는 거 맞죠? 그렇게 해서 평균들을 가지고 그놈의 분산을 구하라가 질문인데 그럼 얘가 지금 봐봐. 표본의 크기가 2인 상태에 이미 추출하는 문제 맞죠? 맞습니까? 그때 나한테 질문하는 게 표본 평균의 그 2개의 평균은 뭘 구하라고? 분산 구하는 문제 맞죠? 그럼 내가 직접 이걸 2개를 이미 추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아니면 그냥 모 분산을 구하면 되는 거야? 모 분산을 구할 거라고. 추출을 직접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얘기한 표본평균의 분산이라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지? 성희야, n분의 모 분산 맞죠? 끝났습니까? n이 지금 얼마야? 2니까 2분의 모 분산으로 구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럼 내가 이 문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두 개를 이미 추출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미 추출 무시하고 그냥 분산 구하면 되는 거야? 그냥 분산 구하면 되는 거죠. 이 모집단에. 그래서 추출이라는 건 문제를 주는 상황을 부여할 뿐이고요. 알겠죠? 우리가 직접 그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원래 상태의 분산 어떻게 구하냐면 표를 만들어야지. 지금 x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숫자 아니야? 그죠? 1, 2, 3, 4, 5가 각 몇 개씩 있어요? 한 개씩 있으니까 확률이 다 얼마겠어? 5분의 1인 거거든요. 추출하기 전 상태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건 그냥 표야.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숫자를 x라 했을 때 나오는 표. 그죠? 추출이라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상태에서 뭘 구해야 돼? 평균부터 구해야 돼. 분산 구하려면 평균 구하고 제곱의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해야 될 거 아니야. 평균 구하면 5분의 곱한 거다 더하는 거 맞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얼마야? 3, 5분의 15죠. 그죠? 그리고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는 거 맞지? 5분의 제곱해서 곱하면 1 제곱해서 곱하면 4 제곱해서 곱하면 9, 16, 25 맞습니까? 계산하시면요 요거 20, 요거 10, 30, 55, 11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모 분산은 공식에 의해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또 오늘 배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2니까 답은요 1, 2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적어 되겠습니까? 오케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문제 마찬가지로 싹 다 뭘로 구한다고? 공식적 진행으로 구하는 거지 이미 추출을 직접 진행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봐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기 때문에 여기 2015년 수능 4점짜리 문제로 이런 류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런 류의 문제가 뭐냐면 그건 여러분이 풀 건데 난 이걸로 대신할게. 봐봐 지금은 쌤이 봐봐 표본 평균의 분산을 물었기 때문에 공식에 의해서 직접 모분산만 구해서 진행한 거 맞죠? 그죠? 보통 문제는 이래. 근데 가끔 이 이미 추출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을 확률하는 문제인 거지. 그럼 만약에 원래 내가 직접 표본 평균, 즉 이미 추출을 진행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표본 평균의 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봐. 이런 표를 만들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을 좀 잡고자 내가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직접 만약에 보건 추출을 진행하면 X바가 될 수 있는 게 얼마부터 얼마까지예요? 두 번을 뽑아서 나온 공 두 개의 숫자의 평균. 그지? 그게 X바 아니야? 그죠? 우리가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한번 해보자고. 이런 표를 만들 일은 거의 없는데 알겠죠? 그러면 두 개를 꺼낸 공이 합의 평균이 될 수 있는 제일 작은 수가 얼마야? 1. 그죠? 1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처음에 1 뽑고 두 번째 1 뽑으면 되잖아. 보건 추출이기 때문에 같은 수를 뽑을 수 있죠. 두 번째 뭐 있어? 1.5. 그 다음은요? 2. 2.5. 이거는 직접 표본 평균의 표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까지 나오겠어요? 5까지 나옵니다. 물론 다 구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구하다 보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문제를 안 나와. 알겠습니까?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한 번만 해보는 거야. 요거 할 일이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확률 한번 구해볼게요. 얘 확률 얼마야? 일단 전체는 몇 개요? 25 맞죠? 25. 이게 보건 추출이니까 만약에 비보건 추출이면 전체가 20개였을 거야. 왜냐면 처음 뽑을 5개, 두 번째 4개. 근데 얘는 보건 추출이니까 첫 번째 몇 개? 5개. 보건시키고 두 번째 몇 개? 5개. 5 곱하기 5, 25인 거죠. 25분에 얘도 25분, 다 25죠. 그 다음 진행을 해보면 앞쪽만 몇 개 진행해 볼게요. 두 개의 평균 1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1 뽑고 1 뽑는 거 한 개밖에 없죠? 25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1.5가 되는 경우는요? 1 뽑고 2 뽑고 또는 2 뽑고 1 뽑고 두 가지죠. 2가 되는 건 아마 3가지일 겁니다. 얘는 아마 4가지가 되지 않을까. 갈 것 같은데 알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원래는 얘를 다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해가지고 평균 구하고 제곱의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해야 되겠죠. 물론 못해.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알겠지? 그래서 공식으로 합니다. 그럼 이런 이해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P, X 바가 1.51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뭐야? 표본 평균의 확률을 질문하는 거지. 그럼 너네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법 얼마야? 25분의 2다 1.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야 돼. 그게 그리고 보건 추출인지 비보건 추출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좀 챙겨보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 상황적인 이해까지. 물론 이 문제는 공식적 진행을 풀 수 있기 때문에 답은 1인 거죠. 오케이, 말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확률을 방금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의 확률을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229번으로 할게요. 자, 본격적인 확률 문제 진행을 위해서 이런 정규분포 문제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봐봐. 어떤 정규분포 60,1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x가 확률 연속인 거죠. 그죠? 그때 크기가 20개인 n을 몇 개로? 20개로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하라 그랬죠? x바의 분포를 구하는 거야. 이것도 쉬운 문제일수록 개념을 정확히 잡아주세요. 지금 얘는 x의 분포 맞죠? x의 분포. x의 분포가 정규분포 맞죠? n. 여기 들어가는 자리는 무슨 자리야? x의 평균 맞죠? 2x. 그죠? 그게 60이라는 거고요. 이 60이라는 건 당연히 x의 평균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요. 여기가 지금 10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분산 자리죠? 누구의 분산인데? x의 분산 자리 맞죠? 맞습니까? 그쵸? 자, 원래 데이터가 정규분포였으면 그건 이미 추출한 데이터도 정규분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20개로 이미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20으로 이미 추출한 얘의 분포를 구하는 거 맞죠? 일단 원래가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이 정규분포는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평균은 무슨 평균이야? 네? x바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띠는데 그럼 여기는 평균 자리니까 어떤 평균이냐고요? 모평균이야? 표본평균이야? 표본평균의 평균이야? 표본평균의 평균이 들어가야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x의 분포를 따질 때 여기 들어갈 건 x의 평균 아니에요? 지금 나는 x바의 분포를 따지는 소리야. 그럼 여기 들어갈 자리가 무슨 자리야? 표본평균의 평균이 들어가야지. 이 표본평균의 분포를 보는 거니까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본평균의 평균을 적는 자리니까 공식적으로다가 뭐랑 똑같아? 5평균과 60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리는 당연히 무슨 자리? 표본평균의 분산 자리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정규분포 쓸 때 이렇게 표준편차의 제곱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표준편차를 구할게요. 모 표준편차가 10이니까 여기를 쓰려면 표본평균의 표준편차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S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알겠죠? S는 뭔데? 용어가 아닌데? 뭔 소리야? 아, 노트북으로 됩니다. S가 뭡니까? S가 용어 표본 집단이 뭐 많이 된다. 노트북으로 된다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S가 노트북 없지 지금. S가 뭐야? 표본 표준편차. 알겠습니까? 용어가 입에 익숙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표본 표준편차. 여기 쓸 거는요.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 알겠습니까? S는 나중에 필요할 거야. 지금 필요 없어. 알겠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니까 뭐가 돼? 루트 n분의 5 표준편차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루트 20분의 표본 크기 20이니까 10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여기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루트 20분의 10의 제곱으로 써야 돼. 분산자리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물론 얘는 5죠. 그지? 20분의 100이니까 올 거 아니야. 답은 나와 있겠죠. 그러면 끝. 정리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띈다면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규분포를 띄임을 그대로 가져가시고 지금 229번 푼 거야. 그때 이제 평균과 분산은 당연히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얘기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요 변화를 통해서 이제 확률 문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확률 문제를 하면 232번 가볼게요. 잘 따라오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미 앞에서 쌤이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점 구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공식으로 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그 상황이 뭔지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PX바가 3일 확률, PX바가 2일 확률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상황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건 하나의 확률 문제일 뿐이고. 이제 본격적인 확률 문제는 이런 아까 얘기했던 정규분포로 이루어지는 거야. 가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얘는 뭐 또 마찬가지 개념적인 아주 쉬운 노골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변형을 시키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방송사의 땡땡 뉴스의 방송 시간은 스톱 6x네요. 정규분포는 이제 확률 변수를 잘 챙겨야지, 그지? x는 평균 n 50,2의 제곱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 땡땡 뉴스를 대상으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스톱. 표본의 크기 얼마로? 9로 이미 추출 진행한 거 맞죠? 그러면 정리 좀 할게요. 봐봐. n이 9인 상태로 이미 추출한 거 맞지? 그죠? 그러면 n이 9인 걸로 이미 추출 조사를 한 방송 시간의 표본 평균이,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그 9개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용어가 그거 아니야, 그치? 9개가 표본 집단인데 그놈들의 평균은 이 말이잖아. 그쵸? 그걸 x바라 할 때 x바의 확률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죠? 그쵸? 풀이 들어가서 봐. 자, 이런 정규분포에서 9개로 이미 추출을 들어가면 x바의 분포를 내가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뭘 뜨는데? 정규분포를 뜰 것이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안 바뀔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2가 될 거 아니야. 3분의 2의 제곱으로 바뀌었겠죠. 요거는 표본 평균의 분포입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오케이? 유빈이 쿨? 헷갈려요? 잘 보세요. 봐봐. 땡땡 뉴스의 방송 시간이 x인데 그놈은 50과 표준 편차 2인 정규를 띈대요. 그때 내가 9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그 9개의 평균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9개에 대한 이미 추출하면 그 표본 평균은 이런 분포를 뜰 거라고. 우리가 아까 했던 229번처럼 알겠죠? 9개를 뽑았기 때문에 표본 평균은 안 바뀔 것이고 표준 편차는 바뀔 거 아니야. 루트 n분의 모 표준 편차, 그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지? 그러면 이런 분포 뜨는 거 맞지? 오케이.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질문한 게 뭐야? P 49보다 크거나 x바가 5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구하는 거 맞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 그냥 구하면 되죠? 정규분포로. 그럼 끝. 됐습니까? 자, 정규분포로 이 확률을 구하려면 가운데 누가 있어? 52쪽. 이때 이 축은 x바의 축인 거야, 그지? 됐습니까? x바의 확률 구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49부터 51까지. 이건 정규분포도 똑같아. 이 넓이 구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한쪽 점수차 몇 점 나요? 1점. 1 나누기 3분의 2 해야 될 거 아니야? 1 나누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이죠. 얼마야? 1.5네, 1.5. 여기 1.5네. 그치? 1.5일 넓이 나와있죠? 0.433입니다. 그죠? 이런 게 몇 개 있어? 2개. 답은 0.866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끝. 정리되겠습니까? 요 짓을 계속 하는 거야. 원래 이것도 정규분포 문제니까 확률 문제겠죠. 확률을 질문할 건데 이제 말 갖고 장난을 좀 칠 겁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자, 한 번만 기본 유형 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235번 갑시다. 2014 수능 4. 여기까지는 쉽게 낸 거야. 235번입니다. 235번 문제 나가볼게요. 자, 어느 약품 회사가 생산하는 약품 한 병의 용량은 스톱. 이 한 병의 용량이 x야. 이런 거 잘 챙기고 들어가. 그래야 문제가 어려워도 쉽게 풀 수 있어야겠죠? 한 병의 용량이 x일 때 평균이 m. 표준 편차 10인 정규분포인데, 자, 여기 정리할게요. x는 n, m, 10의 제곱이 정규분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 가시죠? 이 약품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25병을 스톱. 이미 추출 진행하는 거 맞죠? 25개로, 그죠? 맞습니까? 그때 25병의, 이거 잘 들어주세요. 성희야. 25병의 표본 평균이,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한 x바 맞죠? 이미 추출한 그 25개의 평균, 그죠? 표본 평균이 2000 이상 될 확률이, 자, 정리할게요. P, x바가 2000 이상일 확률이 이 말이죠. 그죠? 얼마였다? 0.9772였을 때 m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미 추출을 시행한 상태에서 표본 평균의 확률 묻는 거 맞죠? 여기 정규분포 정리해줘야지, 그러면. 그죠? 여기에 뭐가 필요해? x 바의 분포를 정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뭐가 되겠어? n 평균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n 콤마 루트 n하면 5죠? 2의 제곱. 이해 되겠어? 계속 우리가 이 짓을 할 거야. 아마 나중에 익숙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그럼 이 정규분포에서 이렇게 되기 위한 n 값 구하는 거 맞죠? 요걸로 푸는 거죠. 요걸로 바꿔서 요걸로 푸는 거 아니냐. 알겠죠? 그러면 들어갑시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정규분포 문제야. 가운데 n이 있고요. 2000 이상의 확률이 0.9772가 되려면 2000이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2000이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확률이 지금 0.977이라는 거 맞죠? 그럼 요 반쪽은 얼마야? 0.5, 그지?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0.4772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죠? 이제 확률 가지고 거꾸로 찾는 거 맞죠? 이거 합격자의 최저함수 구하는 문제 패턴인 거지. G값 얼마야? 0.4772일 때 G값 2입니다, 알겠죠? G값은 2. 점수차는요, 점표지 쓰시고, 점수는 표준면적 곱하기 있으니까, 그지? 표준면적 얼마야? 2야 2, 10 보지 마. 2야 2. 요거 보는 거야. 2 곱하기 2니까 여기 4야. 그죠? M은 얼마야? 2004가 있고. 알겠습니까? 요까지가 아직까지 기본 형태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문제를 조금 이제 업 시킵니다. 업 시킨 패턴이 이렇게 있어요. 236번. 마찬가지 수능 기출입니다. 3점짜리군요. 235번이 선생님이 기본 유형이라고 그랬고요. 236번이 좀 업 시켰는데 얘는 3점이고 위에는 4점입니다. 알겠죠? 이때가 좀 어렵나 보지. 그죠? 여기서. 얘가 어렵진 않아요. 자, 해보십시오. 이 상황적인 이해가 정확해야 돼. 알겠죠? 대충 때려 맞추면 안 돼.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풀어야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공영 자전거 1회 이용 시간은 또 1회 이용 시간이 X야. 이런 거 잘 챙기시고. 평균 60,10 표준면적 10인 상태야. X는 누리야. 60, 누리야. 10의 제곱 누리야. 됐나요? 그 상태에서 얘가 X 맞죠? 그때 들어갑니다. 공영 자전거를 이용한 25회를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또 잠깐만요. 우리가 이제 풀던 게 있으니까 미리 세팅 좀 하고 들어갈게요. 이제는 좀 풀어봤으니까 25개로 이미 추출한 거 맞지? 그죠? 그럼 내가 구할 수 있는 분포는 x 바의 분포는 구할 수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뭘 뜨는데 n 60, 루트 15니까 2의 제곱인 거 맞습니까? 요 세팅은 어렵지 않죠? 하던 거니까. 그죠? 그때 질문 들어갑니다. 그때 25회 이용 시간의 총 합이 1450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물음표만 나와야 돼. 그냥 보자마자 X바가 1450분 이상의 확률 구하라 소리구나. 이것도 대충 공부만 해드린 거죠. 아니야.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얘는 지금 봐봐. 25회를 임출해 조사한 결과 25회 이용 시간에 원래는 총합 대신에 어떤 말이 있어야 돼? 평균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야, 여기 X바가 뭐야? 이게 뭐야? 25개 총합이야. 25개 평균이야. 이건 표본 평균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 25개 평균의 분포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얘 의미가 25개의 평균이라고요. 이런 표본 평균이니까.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질문을 뭘로 한 거야? 25개의 합으로 얘기했잖아. 이런 풀 수 있어, 없어? 없죠. 우리는 뭘로 얘기해야 돼? 25개의 평균으로 얘기하죠. 그럼 얘가 얘기한 총합이 1450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질문을 이거는 풀 수가 없습니다. 바꿔줘야죠. 어떻게? 표본 평균의 문제로. 그럼 얘는 26개 합이니까 나눈 게 얼마야 돼? 25로 해야지 평균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이렇게 쓸 거야. P 총합을 25로 나눈다. C 얘 25 나누면 얼마입니까? 해봐. 58 하겠습니다. 58보다 큰 확률을 구할 거라는 거죠. 이 말이 결국 다른 말로 뭐냐? P X바가 58보다 큰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역대 기출문제들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을 트는 방식을 뭐로 쓴 거야? 표본평균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지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표본평균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문제 돌렸어. 야, 총합이 얘 이상의 확률을 구해라. 이런 패턴이 첫 번째 때 여러분들 좀 연습을 해야 하는 패턴인 거 알겠죠? 그래서 표본평균을 질문한 게 아니라 합을 준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얘가 뭐 구하기 어렵지 않죠? 얘가 좀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건 표본평균의 확률이니까. 저 그리시면 X축, 가운데 60. 확률은요, 58 이상. 여기 0.5. 그죠? 점수차 2점 나고요. 나누기 하면은 지가 1이죠. 그죠? 1일 때 넓이는요. 작지만 0.343 맞죠? 둘 더하시면 0.8413이 되겠죠. 그러면 알겠습니까?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런데 낚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넘어가시죠. 자, 그리고 한 개만 내가 더 풀어줄 겁니다. 한 개. 넘어가서요. 237번 또 수능 기출입니다. 얘들이 이렇게 지금 장난을 쳤다고. 옛날에. 알겠죠? 자, 이건 약간 다른 장난을 칩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풀이를 먼저 시켜보겠습니다. 맞추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풀어보세요. 한 2분 드릴게요. 2분. 거나 막히거나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문제 푼 친구들이 답이 0.84로 나오는 친구들이 가장 많습니다. 일단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걔까지 답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가장 많이 풀고 해야겠죠. 문제 상황을 약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친구들. 풀이 자체를 모르는 건 아니고 0.84 나오는 친구들은 이제 대충 풀이는 할 줄 아는데 이 문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거고요. 0.84가 안 나온 친구들은 이제 지금 풀이 자체가 조금 아직 헷갈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의 무게가 X인 거고요. 정규분포 얘를 띈다고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X라는 놈은 일단은 X라는 놈은 N 11,2의 제곱을 띈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때 이런 얘기 했죠. A와 B 두 사람이 지금 사람이 두 명이야. 그죠? 크기가 4인 표본을 각각 이미 추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두 개로 분리시켜 버린 거죠. 문제는. 한 가지 상황이 아닌 거야. A라는 사람도 얘를 여기서 A라는 사람도 얘를 크기가 N이 4인 걸로 이미 추출을 진행했고요. A라는 사람도. 오케이? B라는 사람도 N이 4인 걸로 이미 추출을 각각 진행해버린 거죠. 두 사람이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A가 추출한 그 표본 평균의 분포도 N 11, 루트 씌우면 2니까 1의 제곱을 띨 것이고, 그죠? B가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 물론 얘와 얘는 다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걔도 당연히 이런 상태의 분포를 띄는 상황이겠죠. 오케이? 근데 질문이 뭐냐면 A와 B가 둘 다 표본 평균이 X 바 모두 얘가 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A도 X바가 어떻게 돼야 돼? 10 이상 14 이하가 돼야 되고요. 이럴 확률. 거기에 B도 둘 다 안 해준다. 모두. 얘도 P 10 이상 14 이하가 돼. 둘 다 얘가 이루어질 확률을 구해라.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규분포를 두 사람이 각각 이미 추출했는데 짜증나게도 개수가 똑같이 간 거죠. 그래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로 착각해 버리는 거지. 알겠죠? 사람이 두 명이 각각 따로 추출한 겁니다. 그럼 상황이 두 개가 되버리는 거고요. 그때 문제는 그때 표본 평균이 여기 안에 둘 다 들기 위한 확률을 구하는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얘의 확률도 구하고 얘의 확률도 구해서 이 곱셈형이죠. 둘을 곱해줘야 되겠죠. 둘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요놈의 확률을 구해보면 가운데가 11이죠. 10부터 14까지니까 10이 여기 있고요. 14가 좀 멀리 있겠습니다.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계산을 들어가면 점수 차이가 1점 나오고요. 1 나누기 1이죠. 1. 집값 1입니다. 여기 0.3414. 그리고 여기는요. 점수 차이 3점 나오면 3 나누기 1하면 집값 3이죠. 0.4987. 그죠? 둘의 합이 요 확률 아니에요. 그쵸? 둘 더하면 요게 0.84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얘 물론 같은 데이터 0.84가 나오겠죠. 이랬습니까? 문제 요구한 답은 A와 B가 둘 다 이렇게 되라고. A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B도 이렇게 돼야겠죠.
약간의 확률적 곱셈 정리를 살짝 넣어놓은 거지. 알겠죠? 상황을 두 개로 분리해서 둘 다 얘가 될 확률을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답은 얘가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조금씩 흔들고 있는데 그 흔드는 작업들이 알겠죠? 첫 번째는 표본평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알겠죠? 그래서 아까 합으로 준 문제가 있잖아. 그치? 그런 내용과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상황들을 좀 어차피 이것도 확률 문제잖아. 정규분포가 나온다 확률 문제 아니야. 그치? 확률 문제는 우리가 앞쪽 정규분포에서 어떤 문제 풀어왔어요? 확률을 구해가지고 표를 만든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확률을 구해가지고 조건부 확률로 문제 낸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평가원 문제 동안 기억나는데 그런 문제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 얘는 추출을 이용했지만 추출을 이용해도 어차피 정규분포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률 문제인 거야. 그 확률을 구하는 작업을 토대로 곱셈 정리 문제가 낸 거죠. 그러니까 확률 문제를 엮는 거야, 이게. 알겠죠? 여기서 낼 수 있는 문제는 어차피 확률을 구하는 문제밖에 없어요. 그 확률을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는 거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좀 다양하게 만드는 거지, 새롭게 나오는 어떤 정규 분포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통계적 추정에 대한 이해 같은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뒤에 좀 더 이제 어려워진 문제가 아마 241번이나 242번처럼 나오는, 얘는 이제 뭐 상황을 특이하게 만들진 않았어. 그냥 그대로 문제를 주는 거긴 한데요. 또 몇 개의 정규 분포랑 추출한 상태에 대한 확률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1번 유형 끝나는 거 알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문제는 선생님이 오늘 풀지 않겠습니다. 숙제는 여기 있는 242번까지만 풀어와 주시고요. 뭐 화요일까지니까 요거 교재 확실히 풀어주시고, 지금 확률 프린트가 마무리되지 못한 친구들 빨리 그거 마무리 하시고, 알겠죠? 질문들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별적으로 해야 될 그 문제집 혹은 이제 프린트가 있는데 그것도 빨리 진행하시고, 알겠습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수하세요.